자, 그러면 이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품의 기적 감성뿐만아니라 강의 주제로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의학 박사, 중앙대학교 외래교수, 원자력병원 임상자문의, 백병원 임상자문의 전 중앙라산부인과 원장님이셨고요. 현재 나리 여성병원 대표 원장님이신 이종찬 원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금 우리 원장님을 300분 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기다리신 분께 인사 말씀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나리 여성병원 대표원장 이종찬입니다. 맘스 스토리에서 이렇게 많은 산모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 제가 많은 산모분들이 궁금해하고 또 질문하고 싶었던 그 임신 출산에 대한 모든 궁금증들을 제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채팅창에 어머니들께서 질문을 많이 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최대한 소통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벌써부터 채팅창에 제가 말씀드리지도 않았는데 하트가 벌써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원장님 중요한 점이 원래 하트가 더 빠르거든요. 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더 빨라집니다. 자, 어머님들 우리의 힘을 보여주십니다. 하트 한번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하트로 좀 도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트로 도배 좀 빨리 지금 자 우리 원래 속도대로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어머님들 보여주세요. 원래 속도대로 더 빨리 네. 자 더 빠르게 고맙습니다. 어머님들 더 빠르게 좀 올려주세요. 올라간다. 그렇죠. 좀 느린데요. 어머니들 좀 더 빠르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보이시죠? 그보다 속도가 더 빨리 도배 막 하셔도 돼요. 네, 감격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요 속도로 네. 질문도 올라올 수도 있거든요. 네. 잘 캐치하셔가지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하트, 진짜 빠르다. 와, 좀 많이 빠른데요, 네. 원장님 연예인이시네요라는 있고요. 그 아까 위에 목소리랑 뭐 말투가 너무 좋으세요라는 분도 계시고. 감동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트로 이제 하트는 이제 하트 그만. 너무 어머님 너무 하트 많이 쓰니다. 하트 이제 그만. 이제 요거를 질문으로 해주시면 감사를 드릴 것 같습니다. 목소리 너무 좋으세요. 네. 목소리 좋아요. 고맙습니다. 너무 네. 와, 하트. 다정다감한 목소리시네요. 라는 분도 계시고. 대표 원장님 진료 받고 싶으네요. 네. 안녕하세요. 라는 분도 계시고.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첫 번째 질문 먼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정말 우리 어머님들께서 많이 질문을 해주시는 거죠. 임신 중 배가 자주 뭉친다고 하시네요. 제가 진료하다 보면 진짜 많은 산모분들이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궁금증이 있을 텐데 배가 이제 자주 뭉쳐지는데 이게 괜찮냐? 이제 아마도 걱정하는 거는 이러다가 혹시 조산하는 거 아닌가? 뭐 아마 이런 걱정일 텐데 제가 이제 미리 말씀드리면 대부분 괜찮습니다. 이제 아기가 커지고 태동을 많이 하다 보면 또 엄마가 많이 움직이면 자궁이 자주 뭉쳐집니다. 또 엄마가 잠자려고 누워 있다 보면 또 아기가 밤에 많이 놀거든요. 아기가 많이 놀면 자궁은 많이 수축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자궁이 뭉쳐지는 게 조산이 아닌가 하는데 여러분들 구별하는 방법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가만히 이제 뭉쳐질 때 가만히 이렇게 편하게 앉거나 누워서 쉬고 계셔 보세요. 그러면 조금 있으면 차차차차 잦아들고 그리고 약해지는 거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일시적 현상입니다. 그런데 점점 뭐 더 세지고 규칙적으로 아프다. 이건 물론 병원 가야 되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리 걱정하시고 뭐 병원에 막 달려간다든지 이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두 번째도 또 정말 많이 하시는 질문. 태아가 거꾸로 있다고 해서 걱정이라고 하시죠. 네. 아마 여러분들 병원 다니면서 진찰하다 보면 아기가 거꾸로 있는데 이거 괜찮은가요? 하고 이제 뭐 선생님도 초음파 보면서 이거 아기가 거꾸로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쭉 진찰하다 보면 너무 지나치게 아기 거꾸로 있는 거를 너무 일찍부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 30주 이전에 거꾸로 있는 건 아주 흔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32주, 34주 이렇게 넘어가면서 거꾸로 있는 경우는 드물고요. 대부분은 어떤 분들은 24주인데 애기가 거꾸로 있다. 그것도 초음파 보는데 애기 거꾸로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막 물어보는데 대부분 그런 분들은 애기가 거꾸로 있는 게 혹시 나중에 안 돌아가서 나중에 출산할 때 제왕절개 수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대부분의 분들은 30주, 32주 이렇게 넘어가면 아기가 많이 놀면요
다 돌아갑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일찍부터 걱정하실 필요 없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맞아요. 23주인데 애가 거꾸로 있다고 아직은 괜찮다고 그러셨다는 분도 계시고요. 요즘 20주 산모입니다. 뱃속에 딸꾹질을 너무 자주 해요. 아무 이상 없을까요? 여기 세 번째 질문이 네, 딸꾹질 질문인데 여기 또 바로 맞습니다. 지금 질문해 딸꾹질에 주셨네요. 대한 건데 네. 이 딸꾹질 한다고 병원에 오시는 분들 병원 와 진찰할 때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그 뭐냐면 배가 계속 퉁 이렇게 움직이면 애가 딸꾹질한다. 이제 마음속으로 걱정하시겠죠. 이게 애가 딸꾹질하는데 애가 힘든 거 아니냐, 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걱정하는데 제가 모든 그런 배 움직임이 다 딸꾹질은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대부분은 그 엄마 그 심장 뛰면서 큰 대동맥이 뱃속으로 지나가는데 그게 뛰는 거를 엄마가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궁이 그 혈관이 이렇게 볼펜 굵기만큼 굵거든요. 대동맥이 그게 뱃속을 지나가는데 그 여러분들 이렇게 임신 안 했을 때도 배꼽비에 쭉 누르면 그 혈관 느낍니다. 자궁이 그 위에 이렇게 얹어져 있으면요, 그 혈관 뛸 때 이렇게 자궁도 같이 퉁퉁퉁 움직일 때가 있고 또 조금 이 벗어나면 또 배 표시가 안 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은 임산부들이 누구나 이렇게 느낄 수도 있고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딸꾹질이 아니다. 제가 늘차 이제 산모분들한테 이야기 드리니까 대부분 분들 딸꾹질 아닙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채팅창에 질문 한번 네.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에 어머님들 질문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원장님께서도 한번 네, 채팅창 네. 한번 보시고 네. 요거를 꼭 답변해드리겠다 하는 게 있으시면 말씀을 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천천히 한번 채팅창을 내려보도록 그러니까 아까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배가 네. 뭉쳐지는 거에 대해 얘기하지만 산모분들이 제일 많이 질문하는 게 배가 아프다, 땡긴다. 이거 뭐죠? 굉장히 주관적인데 뭐 쿡쿡 찌른다, 땡긴다, 뻐근하다, 뭐 다양한 표현을 하시는데 대부분 정상입니다. 왜? 임신하면 불편합니다. 당연히 아기가 커지고 자궁이 커지고 아기가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배가 편안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산모분들 진찰하면 얘기합니다. 임신 내내 불편할 거요. 특히나 만삭이 되면 더 불편해집니다. 왜냐하면 배가 커지면요, 나중엔 소화도 잘 안 되고 답답합니다. 그리고 이 역류성 식도염 아시죠? 이거 밥 먹고 소화 안 돼 갖고 여기 가슴이 화끈거리고 속쓰리기도 하고, 항상 또 나중에 이게 커지면 이 밑에 그 골반 쪽 이쪽이 굉장히 아픕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으로 배가 계속 불편한 증상이 있는 게 정상이다. 없을 수가 없다. 제가 이제 항상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네. 어떤 분이 배를 만지면 차가운데 그건 네, 괜찮은가요? 나는 뭐 차갑- 배가 만졌을 때 이제 온도가 차갑게 피부가 느껴진다는 거죠. 근데 이게 배를 만졌을 때 차갑다는 게 자궁이 차갑다, 자궁 안에 있는 양수, 아기가 차갑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아기의 건강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네. 네. 그리고 하루 종일 태동이 심한 편인데 태아는 언제 자나요? 라는 하루 종일 태아가 뛰어다니고 글쎄요, 얘는 언제 잘까요? 잘까? 예. 궁금하시네. 네, 그 아기가 계시네요. 뭐 아기는 틈틈이 자겠죠. 아기도 잠을 잡니다. 그렇죠. 예, 자겠죠. 뭐 좀- 알아서 잘 자지 않겠어요? 알아서 뭐 이렇게 잠깐 네. 어머니 잘 때 같이 자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네, 맞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또 질문 또 한번 받아볼게요. 예, 잠자다가 이렇게 몇 번씩 놀라서 깨고 그런 것도 이제 그 아기가 막 놀아서 깨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 이제 엄마가 이제 임신 말기 되면 이 불편해지기도 하고 불안해집니다, 심리적으로. 그래서 사실 깊게 잠을 못 잘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밤중에 수시로 또 낮에 또 많이 주무신 분들은 밤에 또 잠이 잘 안 오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잠자는 것도 점점 불편해지는 게 당연합니다. 네. 그러면 임신 중에 똑바로 누워서 이렇게 있는 거는 안 되는지 이런 질문 똑바로 누워서 자면 안 되냐 이렇게 뭐, 뭐 질문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왼쪽이 네, 오른쪽이 더 낫다는. 왼쪽으로 누워야 되지 네.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그래서 사실 그것 때문에 어떤 산모분들은 그냥 진짜 집에서 그 항상 옆으로만 이렇게 누워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죠. 실제로 전혀 그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원래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 뱃속에 아까 제가 얘기했죠, 대동맥 큰 혈관이
지나가는데 이제 그게 자궁이 그 혈관을 누르면 자궁 쪽으로 가는 이 혈류 공급이 떨어져서 아기한테 좀 문제 생기지 않냐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뭐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인터넷에 어디 이렇게 질문해 보면 그런 답변들이 실제로 나오는데요. 대부분 산모분들이 똑바로 누워 있거나 잠을 자더라도 똑바로 누워서 잠을 자더라도 실제로 혈관이 눌러서 아기한테로 가는 그런 혈류 공급이 떨어져서 문제 생길 정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건 있죠. 아기 낳으려고 입원해서 진통하는 도중에 그 아기 심박동이 좀 떨어질 때는 왼쪽 옆으로 누우세요 이렇게는 합니다. 그거는 이제 진통할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실제로 실생활 중에서는 전혀 그것 때문에 아기한테 압박이나 무슨 혈류 공급이 떨어져서 문제 생기지 않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어머님께서 편하신 대로 네. 편한 자세로 있으시면 네, 엄마가 편한 자세, 똑바로 네. 누운 게 편하면 똑바로 네. 누우셔도 문제 생기지 않습니다. 네. 어머니께서 편하시면 된다는 네. 말씀이시고 어떤 분은 옆으로 누워 자는데 깨면은 똑바로 네. 옆으로 누워 주무셨지만 깨면은 똑바로 천장을 보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옆으로 분이 누워서 편하게. 주무시는 게 편하면 그냥 그렇게 하셔도 되고 똑바로 누우는 게 편하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우리 어머님이 편하시면 네, 괜찮다는 네. 말씀이시고요. 똑바로 누워 있으면 숨이 막히던데 그래도 괜찮은가 보네. 어머니께서 편하신 편한 자세로. 어머니께서 편하신 네. 자세가 아니 똑바로 누워서 불편하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어머니께서 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기 요실금에 대해서 얘기하신 최지영님도 계신데, 27주 차. 임신 중에 요실금도 산모들도 많이 생깁니다. 본인만 그런 게 아니고요. 임신하면 이제 자궁이 커지면 이게 방광과 요도를 누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침하거나 조금만 이렇게 조금만 걸으려고 움직이면 조명이 찌끔찌끔 새는 게 이 요실금이거든요.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신 중에 요실금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누구나 생길 수 있고 아기 낳고 나서 한 3, 4개월 지나가면 대부분 다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너무 미리 걱정하고 그러십시오. 전혀 없습니다. 네, 출산하면 없어진다는 네. 말씀이시고요. 아, 또 벌써 요실금이 심한데 출산은 더 심해질까요? 네, 대부분 출산 후에 한 3, 4개월 지나가 보면 사라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또 질문 또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몸무게 얼마나 쪄야 되나요? 30kg, 10kg 쪘어요. 예, 산모분마다 다 다른데요. 뭐 임신 전체 기간 동안에 보통 13kg 내외 보통 늘어나는데 그건 개인별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뭐 15kg 이상 늘었다 해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너무 체중이 많이 쪘다고 걱정하기보단 아기 성장이 정상인 것만 보시면 됩니다. 아기 성장이 정상인 것만 네. 보시면 되고요. 자, 변비 질문도 많이 올라와요. 네. 변비 때문에 하루하루가 힘들고 간식하는 게 너무 무서워요. 네, 맞습니다. 부어요. 네. 나는. 흔하게 이제 변비도 산모분들 대부분 변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비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뭐 이렇게 유산균 식품도 먹고요. 정 심한 분들은 약도 먹습니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비 너무 심한 분들은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해 갖고 약 처방 받아서 좀 드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채팅창에 질문 올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아기 머리가 5, 6주나 커요. 자분 가능한 기준이 뭐예요? 아기 머리 크기. 네네네. 양혜진님인데 아기 근이 누나님. 네네네. 네. 아기 머리가. 크다는 게 지금 몇 주 정도 됐길래 그럴까요? 이를테면 그 30주인데 네. 36주 크기다. 사실은 이건 좀 많이 차이가 나기는 합니다. 예. 보통 30주인데 32주 크기 이런 정도는 다 그냥 정상 범위를 봅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뭐 한 36주 뭐 이렇게 6주 정도 차이 난다면 근데 아마 그거는 좀 주수가 정확하게 계산돼서 그런 거면 31주에서 플러스 5주. 네, 31주인데 37주가 나. 예, 그 좀 큰 편이긴 하네요. 네, 그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머리만 큰 건지 전체적으로 신체가 다 큰 건지 한번 그거는 그 선생님하고 한번 상의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상의를 해보시면. 진짜 신체가 다 큰 건지. 네, 그렇군요. 네. 자, 또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체는 2주 크다고 하네요. 네, 우리 그림선님. 네. 그리고 자, 질문 또 엽산 계속 먹어도 되나요? 네네. 엽산은 임신 초기만 먹는 게 아니라 아기 낳을 때까지 먹는 게 더 장점이 많이 있으니까 계속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그러면 진통이 시작되면 언제 병원에 가야 하나요? 네. 그 산모분들이 이제 산전인차를 하다 보면 이제 임신 출산에 가까워지면
많이 물어보죠. 이제 이게 언제 병원에 가서 입원해야 그렇죠, 되나. 네. 그래서 너무 빨리 가도 안 되고 또 너무 늦게 가도 안 되고.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이걸 정확하게 딱 모든 산모한테 똑같이 적용시킬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산모별로 너무나 차이가 많아요. 그리고 초산모 또 경산모 이제 둘째, 셋째 날 때 또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산모는 뭐 5분마다 아프면 병원 와요. 뭐 이렇게 병원에서 얘기해서 5분마다 왔는데 와 보니까 아직 멀었어요. 또 어떤 산모는 오이 임박했어요. 뭐 이렇게 같은 5분 간격 진통이 와도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배가 이제 수축이 와요. 그 진통이 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규칙적인 진통이 온다. 뭐 이슬이 먼저 올 수도 있고 이슬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규칙적인 진통이 온다 그러면요. 좀 1시간 쭉 지켜봤는데 규칙적으로 아프면요. 이게 5분 간격이 아니라 10분 간격, 15분 간격이어도 그냥 병원에 오십시오. 네. 그리고 약간 불규칙적이다. 그럼 좀 더 기다려 보셔도 됩니다. 이를테면 15분 간격이었다가 10분 간격이었다가 어떤 20분 간격이었다가 왔다 갔다 할 땐 조금 더 기다려 보셔도 돼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좀 막 불안해하고 하는 이런 점들은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양수 터지면 샤워하고 가면 된다는데 맞나요? 라는 질문이. 뭐 샤워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냥 오셔도 됩니다. 그냥 오셔도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콜라 먹어도 되나요? 라는 질문. 너무 땡긴다 하시는데. 예. 그러니까 임신 중에, 네. 예, 임신 중에 사실 뭐 콜라 먹는다고 안 되는 건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임산부들이 뭘 먹어야 되나에 대한 궁금증들이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인스턴트 음식도 네, 질문이 올라오고. 예, 맞아요. 뭐, 그러니까 산모들이 뭘 먹어요? 우리는 이제 항상 뭔가 좋은 걸 먹어야 된다는 생각을 임신 중에 해서 뭐 맞아요. 이게 좋은가 저게 좋은가 하는데 사실은 저는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내가 계속 먹던 음식을 그냥 먹는 겁니다. 갑자기 뭐 좋은 음식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것만 조심하면 돼요. 너무 맵고 짜고 그리고 너무 그 자극적인 음식들 뭐 튀긴 거라든지 이런 거 인스턴트 음식 이런 것만 좀 피하고 내가 늘상 먹던 그런 음식들을 먹는 게 제일 현명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늘 그냥 원래도 먹듯이 그냥 드시면 된다는 말씀이신데 너무 자극적이지 않는 그만 좀 자제해 주시면 감사를 드릴게요. 네. 임신 후에 과일을 아예 안 먹는 것도 좋다. 매운 게 엄청 땡기던데. 아니요. 과일도 드시면 좋고요. 근데 너무 많이 드시는 분들이 문제가 되겠죠. 과일도. 네. 과일은 뭔가 몸에 좋은, 뭔가 괜찮다는 그 느낌 때문에 많이 드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밥을 걸러놓고 그냥 과일로만 이렇게 드시는데 사실은 이제 뭐냐면 너무 탄수화물을 많이 드시는 것도 아니에요. 과일이 탄수화물이 많잖아요. 식이섬유, 이제 섬유 많고 좋은데 그래서 이런 고기도 드시는 거고요. 고기도 드시고 그리고 지방도 드시고 이 탄수화물도 드시고 이렇게 다 골고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골고루 드시면 회도 드시는 거 저는 권장해 드립니다. 어떤 산모분들은 임신 중에 회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뭐 회를 뭐 매일 먹나요? 어제다 먹는 거고 회 먹었다고 뭐 큰일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면 원할 때 먹고 싶으면 회 드십시오. 네. 대신 뭐 약간 신선한 유지해서 그렇죠. 그런 거 중요하게 드시면 되고. 회 먹으면 탈날까봐 탈날까봐 너무 걱정하시는 게 회가 아니 회 먹고 거의 기생충이 있을까봐 이런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회 먹고 탈나면 안 되죠. 그거 조심하시고요. 네, 원장님 완전 프리하네요. 히읗 라는 분도 계시고. 자, 배고파서 과자 먹으면서 방송 봐요 라는 분도 계시고, 초밥이랑 커피 먹고 싶어요 라는 분도 계시고. 커피도 하루에 한 잔씩 드셔도 됩니다. 매운 것만 땡긴다는 그렇죠. 예. 뭐 가끔 한 번 정도 먹어도 드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너무 또 자주 드시면 또 자극되니까. 파마해도 되나요? 이거 파마, 뭐 염색, 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이제 두피를 통해서 약이 이제 흡수될까봐 그러는 건데 그래도 아기가 어느 정도 성장한 다음에 한 20주 넘어가서는 이렇게 하셔도 된다고 저는 얘기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커피는 아메리카노 한 잔. 자, 뭐 과하게만 드시지 않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즙 종류 먹어도 되나요? 즙? 무슨 즙? 저도 즙 뭐 드시는 건 저는 상관없는데 그 안에다가 뭔가 첨가된 그런 것들이 아마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알 수가 없어서 그렇죠. 즙 안에 주의해서 라떼도 괜찮네요. 커피 종류가 다 나올 것 같아요. 커피 종류가 다 나올 것 같고
라떼잖아요. 초코라떼. 초코라떼가 지금 바로 앞에 계신 것 같은데. 네, 네. 네. 네, 초코라떼 한 잔 정도는 아유, 드셔도 돼요. 안 먹고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아. 네, 태교에 좋습니다. 아, 그럼 네. 아, 맞네요. 이거를 못 먹어서 어머님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다는 네. 조금 드시는 네, 게 드시는 네. 게 더 애기 아, 좋다. 큰일 나지 않습니다. 네. 단 거 많이 먹으면 애기 머리가 커지나요? 네. 네, 그건 좀 드시고. 아니죠. 네. 자, 질문이 정말 많이 이렇게 올라와요. 아, 여러분들 궁금한 점 진짜 많으신데. 네. 우리 원장님께서 한번 딱 보시고 네. 답변해드리는 게 있으시면 답변을 하시면 좋을 것 임신 같아요. 중독증 증상 이런 거는 이제 병원 갈 때마다 체중 재고 혈압 재잖아요. 그리고 소변에 단백뇨 있는지 보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걸러집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다음 질문 네. 또 들어볼게요. 네. 다음 질문도 어머님들 정말 귀 기울여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통분만 네. 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네요. 요즘에 뭐 병원에 가면 대부분이 아마 출산할 때 무통만 할 거예요. 근데 산모분들이 무통만을 하면 좋다, 뭐 안 하는 게 좋다, 또 이런 또 인터넷에서 그런 이제 산모분들의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좀 다른 의미로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무통만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진통 때 이제 등에다가 이제 카테터 관을 설치해 놓고 진짜 분만이 한참 진행됐을 때 통증이 극도로 심해졌을 때 약을 주입을 해서 배 통증을 좀 줄여주는 그런 방법인데 대부분 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는 적극적으로 권장해 드려요. 왜 그러냐면 산모 이게 대부분 무통만 약은 근데 이제 초기에 하는 게 아니라 한 50% 이상은 좀 진행됐을 때 약이 투여되는데 산모분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 그때거든요. 네. 막 한창 이제 막 진행돼서 진짜 어떻게 보면 제가 이런 비유 드리는데 여름에 진짜 소나기가 막 쏟아지는데 소나기 맞는 정도의 그 폭우를 만난 이제 그런 정도이라고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심한 통증에 시달릴 때 산모한테 무통분만 약이 투입되면요 굉장히 편안해져요. 그 마치 이제 소나기가 막 올 때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한 것처럼. 저는 그 정도는 좀 여유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진통이 마구 몰려올 때 그렇게 좀 쉬었다가 또 다시 가는 거죠. 네.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스트레스 받을 때 쉬어서 가면 산모도 훨씬 스트레스 적게 받고 아주 극도로 힘든 상황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무통만 얼마인지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아는 지인이 천국이 열린다고 하던데 무통 천국. 네, 맞습니다. 있고 5cm 열려서 갔는데 무통 못 맞았어요 유유라고. 너무 많이 이제 급격 빨리 진행되니까 할 여유가 없었다는 말씀인 것 네. 같습니다. 그리고 무통 천국이다라고 예, 얘기하시고 무통 무조건 하는 게 아니 무조건 해야 되지 대부분 않겠냐. 다 합니다. 네. 못하는 조건인 분들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늦게 너무 진행이 많이 돼서 할 겨를이 없을 때 그 이외에는 대부분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무통 맞으면 나중에 부작용으로 울렁거리거나 토하거나 좀 힘들다는데 제가 원래 알코올에 약하면 부작용이 올까요? 부작용? 그런 정도는 저런 지금 말씀 울렁거리거나 토하고 뭐 그런 정도는 일반적인 그런 무통 주사 맞았을 때 그 부작용은 아닙니다. 네, 미리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무통 꼭 맞아야 돼요. 코로나 걸려서 못 맞았어요. 우리 선임님. 무통하고 기회 되면 싶네요. 맞으십시오. 네. 무통을 맞으면 힘이 덜 들어가나요? 친구는 무통 맞으면 힘 못 준다고 무통을 못 맞았다는 네. 계시고. 예, 힘 덜 들어가는데 기다리면 다시 또 이렇게 다 수축이 오면서 진행이 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다음은 요 질문도 최근에 또 많이들 네. 채팅창에 많이 올라왔는데요. 분만할 때 관장 제모 내진을 꼭 해야 하나요? 네, 관장 제모. 네. 산모들이 어떻게 보면 극도로 싫어하는, 우리가 뭐 산모들의 굴욕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관장 제모 내진 이런 건데, 저는 지금 이거는 산모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해야 된다가 아니죠. 그러니까 각각을 조금 한번 설명드리면 관장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병원 가면 무조건 합니다. 하는 이유는 이제 아기 날 때 이제 힘을 줄 때 대변이 같이 나올까봐 하는 건데요. 제가 경험상 보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산모들이 이제 막 진통하면서 힘주기를 하다 보면요.
대변이 저절로 나와서 화장실을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저절로 관장이 돼요. 가서 대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기 나올 때 대변 나오는 게 흔하지는 않고 설사 나와도 의료진들이 살짝 이렇게 가려주고 치워주고 아기 나오면 돼요. 대부분 산모들이 굴욕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이게 이제 창피스럽고 수치스럽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경험상 보면 관장을 반드시 하지 않아도 충분히 출산을 잘 할 수 있다. 제가 두 번째 이 제모에 대한 것도 제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산모들이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제 면도하는 거죠, 회음부를. 그래서 네. 이게 이제 아기 날 때 이 털 때문에 음모 때문에 혹시 이제 아기 날 때 방해가 되거나 또는 회음부 열상 꼬맬 때 봉합할 때 이제 불편할까 봐 하는 건데 제가 보면 실제로 아기 날 때 방해되지 않고요. 또 위생상 문제되지 않고 나중에 봉합할 때도 의료진들이 살살 이렇게 피해서 봉합하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모 안 하고 지금 출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내진도 산모분들이 이제 병원 가면 내진 안 하고 싶은데요. 이런 질문 많이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병원에 가면 내진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간마다 내진을 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내진 안 하고 기다려 줍니다. 산모가 진짜 힘들게 진행되는 모습을 보면요. 어느 정도 진행된 걸 파악할 수 있어요. 내진하지 않아도.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그 진행될 때까지 내진을 하지 않고 기다렸다가 꼭 필요한 순간에만 하는데요. 내진에서 단점도 있습니다. 예. 뭔가요? 내진을 시간마다 하다 보면요. 네. 이 진통이 확 진행되지 않고 굉장히 서서히 진행됩니다. 20%, 30%, 40%. 대부분 20%, 30%가 오래 갑니다. 그래서 이제 내진을 하다 보면 산모분들이 나 얼마나 진행됐어요? 근데 이제 20%인데요. 근데 2시간 진통하고 났는데 지금 얼마나 진행됐어요? 또 내진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지금 이제 25% 뭐니까 산모가 와 나는 이렇게 하고 언제 아기 낳나 해갖고 포기해버리고 제왕절개 수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그분은요 40% 넘어간 다음엔 그냥 급격하게 빨리 진행돼갖고 낫거든요. 근데 거기서 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20%에서 40% 사이에서 네네네. 진행이.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내진을 안 하는 게 좌절감을 안 느끼는 거죠. 예, 자기가 얼마나 진행되는지를 네. 알게 되면 좌절감을 느끼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가급적 안 하는 게 더 좋았더라. 그런 의견입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회음부 절개는 꼭 네. 필요한 건지. 또 질문도 회음절개도 산모분들이 자연분만을 하고 싶은데 제일 걱정하는 게 이제 회음절개 때문에 불편한 거죠. 아플까봐. 네. 아기 낳고 사람들은 다 알 겁니다. 아기 낳고 나서 회음절개 부위가 아파서 꼼짝도 못했다, 앉기도 힘들다, 회음부 방석 들고 다니고 막 이렇게 고생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사실 저도 항상 회음절개는 하는 게 유리하다. 회음절개 하는 이유는 이게 이 질의 열상이 커질까 봐 하는 건데요. 실제로 보면 회음절개로 인한 통증이 더 심해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오래전부터 회음절개를 안 하고 출산을 합니다. 저 분만하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 회음절개 잘 안 합니다. 회음절개 안 하고 출산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산모하고 잘 이 호흡을 맞추면 돼요. 그래서 산모가 제가 하라는 대로만 잘 따라오면요. 절대로 열상이 크게 생기지 않습니다. 설사 생겨도 아주 약하게. 그래서 봉합도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신념이 아무리 잘한 회음절개도 안 한 것보다 못하다. 저는 그런 신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회음절개를 하더라도 아주 작게 할 수 있고 안 하는 게 더 좋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네. 와, 채팅창에 우와라는 네, 우와 이렇게 네. 말씀해 주시고 원장님 병원으로 옮기고 싶네요라는 옮기시면 됩니다. 네, 김포 네. 나리 여성병원으로 네, 김포 나리 여성병원으로 오시면 됩니다. 네, 선생님 진료받고 싶어요. 병원을 잘 골라야 하는군요. 우와, 네, 네. 이번 원장님 말 들으니 부산인데 올라오고 싶다. 부산인데 올라오고 싶. 김포 가고 싶네요. 라는 분도 계시고 날이 다니는데 선택하길 잘한 것 같아요. 우리 네. 서미나님. 네. 어떤 분, 네. 회원분들 하시던데 네. 그런 분도 계시고. 채팅창에 이제 또 채팅창에서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청주에서 온다는 분도 계시고요. 오늘 청주 다 오시겠네요. 네네. 부산, 청주. 네. 네. 날이 다녀요. 여러분들. 우와, 부러워요. 네. 자, 채팅창에 질문 한번 올려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많이 또 올라오기 시작했네요. 네. 15주 차인데, 보내주시고, 100일의 주사 질문도 올려주시고 있고요. 무알콜, 논알콜 먹어도 되나요? 라는 질문도 있고요. 지금 저렇게 이제 저기 별이밤님 이제 임신 중에 이제 애기를 애기 안고. 안고 걸어다니고 뭐 이제 이런. 그러니까 임신 중에 사실 산모분들이 활동을 너무 안 하려는 게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제 병원 가면 조금만 하면 조심하세요. 꼼짝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산모분들이 진짜 어떤 분들은 그냥 집에서 꼼짝 안 하고 활동을 안 하려는 분들인데 저는 거꾸로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배가 아프다고 했더니 이거 조사는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똑같이 활동하세요. 그리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30분씩 운동하세요. 그러니까 걷는 운동이죠. 그러면 계단도 걸어 다니고 계단도 한 2, 3층 걸어 다녀도 되고 걸어 다니면서 활동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활동을 많이 하는 걸 평상시에 해줘야지 훨씬 더 출산하기 용이하고 아기도 훨씬 더 건강하게 자라니까 너무 미리 걱정하고 꼼짝 않고 가만히 있는 게 더 안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떤 분은 첫째 때 출산 전날에 산타 따라서 저건 좀 과합니다. 잘못하다가 사고 납니다. 사고 나요. 예. 산 타는 거 조금 네, 과하다는 네, 말씀. 네. 어떤 분은 활동을 너무 많이 해서 수축이 왔다는 분들. 네. 이거는 너무 아까 이제 무리해서 맞죠. 수축이 오면 그냥 쉬십시오. 음. 수축 사라지면 또 가면 됩니다. 네. 너무 또 무리하는 건. 네. 네. 아까 산 타신 분이 케이블카가 고장 나가지고 사는. 너무 또 무리는 어쩔 수 없었네요. 네. 자, 움직이고 싶은데 허리가 너무 아파서 많이 누워 네. 있었네요. 허리 아프고 골반 아프고 배 아프고 계속 그러죠. 네. 네. 막달에 노래방 가서 춤추고 놀았어요. 아, 분도 계시고. 네, 저희 병원에서는 진통할 때 노래방에서 산모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진통실에 네. 노래방 기계가 있습니다. 나리 여성병원에는 네. 진통실에 노래방이 있군요. 기계가 있어요. 저는 이야! 소리 지르고 노래를 부르고 그렇게 예. 하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와, 네. 김포 나리 여성병원에는 진통실에 노래방이 있다는 사실. 이야, 대박이다. 와, 부러워요. 와, 멋져요. 네. 와우. 진통이 있을 때 들어가서 노래 부르고 소리 지르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정말 일산이니까 김포 갈만한데. 그렇죠. 국내 최초. 대박이다. 진짜 국내 최초일 것 같습니다. 저도 네. 처음 들었거든요. 둘째 때는 거기 가고 싶어요. 그렇죠. 김포 나리 여성병으로 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누가 출산하는데 옆에서 노래 부르고 있는. 배 아파요? 방음 다 잘 되죠. 네, 그럼요. 그렇죠. 방음 다 잘 되니까. 네. 100일에 이야기 해주세요라는. 100일에. 네. 100일에 임신 중에 맞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네. 100일에 임신 아기를 위해서도 임신 중에 맞으면 그 항체가 아기한테도 가서 아기 나올 때 항체가 어느 정도 갖고 나옵니다. 임신 중에 맞으셔야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자, 산모는 아픈 남편이 노래를 부르면 티얼스 불러도 되는지 마음대로 부르셔야 됩니다. 마음대로. 독감 주사 꼭 맞아야 할까요? 네. 독감 산모분들이 먼저 맞으셔야죠. 왜냐하면 산모분들이 제일 취약하잖아요. 그리고 산모가 독감 걸리면 굉장히 고생하잖아요. 그래서 산모분들이 먼저 맞는 게 제일 유리합니다. 네. 빨리 맞으십시오. 이제 시작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남편은 언제 맞아야 하나요? 100일 주사. 남편분도 같이 맞죠. 동시에 같이 맞는 게 훨씬 유리하죠. 네, 산모분하고 같이 맞으시는 게 유리하죠. 네. 돌발 언제 해요? 애기 재워야 돼. 돌발은 제가 좀 이따가 돌발적으로 합니다. 아시겠죠? 돌발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독감이랑 100일이랑 동시에 맞는지 아니면 텀이 좀 동시에 동시에 같은 날 맞아도 됩니다. 같은 날. 네. 문제되지 않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그러면 자연분만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산모분들이 이제 산전이찰 중에 물어보죠. 저 자연분만 하는지 제왕절개술을 하는지 언제 알려줘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병원에서 이제 의사가 출산법을 미리 결정해서 알려주는지 알고 이제 그렇게 질문하시는 건데 사실은 그런 거 아닙니다. 대부분의 산모분들은 임신 중에 산전이찰 중에 특별한 이상 없으면 자연분만으로 가는 겁니다. 특별한 이상이 있는 거, 이를테면 A가 거꾸로 있다든지, 뭐 태반이 문제가 있다든지, 또는 뭐 양수에 문제가 있고 또 A가 너무 크고 뭐 이런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제왕절개 수술을 하겠죠. 그렇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분들은 특히나 뭐
골반이 좀 좁다 이런 건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그 골반이 좁다는 것은 대부분 큰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출산에는 지장이 없다. 그래서 저는 대부분 자연분만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진통이 왔어요. 네. 병원에 입원했어요. 네. 근데 아기를 이제 낳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아기 낳는데 유리하냐? 자연분만 잘하는데 어떤 게 유리하냐? 제가 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연분만 잘하려면요, 일단 제가 한마디로 산모분들이 오랫동안 버틸 수 있어야 됩니다. 오랫동안 버틸 수 있어야 된다. 네. 자, 왜 그러냐면 진통이 오래 걸리거든요. 이 초산모가 병원에 입원해 갖고 몇 시간 만에 아기 낳는 게 거의 없고요. 대부분 10시간 이상, 20시간 이상 걸리는 게 아주 흔합니다. 네. 그래서 긴 시간 동안을 진통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긴 시간 동안을 버티지 못하면 포기하고 수술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왕절개 수술하는 사유에 제일 많은 게 뭐냐면 포기하는 겁니다. 포기.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오랫동안 어떻게 해야지 버티느냐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요하네요. 자, 이건 병원에서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산모의 의지력과는 상관없습니다. 옛날에 다 집에서 아기 낳잖아요. 네, 그렇죠. 집에서 아기 낳을 때는 다 잘 낳는데 병원에 오니까 아기를 못 낳아. 왜 그러냐? 지금 다 병원에서 아기 낳잖아요. 네, 집에서 네, 아기 낳는 사람 없잖아요. 네네. 왜 그러냐면 병원에 오면요, 불편해요. 불안해요. 왜? 물론 아기가 건강한지 뭐 이렇게 그 건강 상태를 살펴주지만 문제는 뭐냐면 의료 행위로 다 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보면 입원하면 금식시키죠. 금식합니다. 예, 먹으면 뭐 나중에 뭐 토할 수 있다. 금식시키죠. 그 다음에 아기 심박동을 계속 듣는 행위만 합니다. 내진하고 아까 뭐 제모와 관장하고 뭐 하면서 계속 아기 심박동만 침대에 누워서 꼼짝 않고 그러다 보니까 산모들이 그렇게 한 7, 8시간 가다 보면 지쳐요. 그래서 저는 진통하는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어떻게? 산모가 즐겁게 기다리게, 편하게 기다리게 만들어주자. 그래서 저는 그 산모들이 침대에만 계속 누워있지 않습니다. 아기 심박동보다 이상 없으면요, 산모가 그냥 걸어다니게 해요. 어디로? 이렇게 산모 진통실 옆에 체조방이 있어요. 거기 가서 체조방도 있나요? 공체조하고 놀이하는 것도 있고요. 예, 그리고 이렇게 마사지 기계에 가서 전신 마사지 기계도 이용하고 아까 노래방도 가서 노래도 부르고 그렇죠. 산모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리고 가서 심박동 들어서 이상 없으면 또 움직이고 그래서 산모가 가만히 누워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이고 그리고 밥을 먹고 음식을 먹게 해줘요. 네. 아예 안 먹고 한 7, 8시간 가보세요. 네, 힘들죠. 예, 그렇지 않아도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 받고 힘든데 쫄쫄 굶고 가면요 진짜 포기합니다. 이거는 배고파서 포기해버리는 게 네, 진짜 굶겨놨더니 그래서 사실은 저는 밥을 먹고 움직이게 해주기만 하더라도 산모가 훨씬 좋아지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먹고 움직이다가 갑자기 응급 제왕절개 수술하면 어떻게 하냐. 금식이 안 됐는데. 그래서 저는 그러더라도 걱정하지 마시라. 왜냐하면 등으로다가 허리에다가 부분 마취, 척추 마취 하면 돼요. 그러면 제왕절개 수술 금식 안 해도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산모들은 오래 기다릴 수 있는 환경을 병원에서 만들어줘야지 산모가 10시간 이상 끝까지 기다려서 아기를 낳지 그렇지 않으면 산모들이 포기해버리는데 그게 산모의 잘못일까요? 아니죠. 병원에서 집에서처럼 편안하게 기다리게 안 해줬다는 거죠. 계속 누워서만 있고 그 아기 심박동만 듣고 금식을 시켜놓으니까 진짜 포기한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산모가 아프잖아요. 그렇죠. 이걸 덜 아프게 해주는 걸 병원에서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예, 이건 산모의 인내력 문제가 아니어서 왜 못 참지가 아니라 못 참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만들어줬고 그 통증을 줄여주는 방법을 병원에서 알려줘야 돼요. 제가 그걸 말씀드릴 겁니다. 그럼 진통시 통증을 줄이는 방법. 네. 자, 여러분들 진통이 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통분만 하면 되지 않냐 하지만 무통분만은요 50% 이상 진행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계속 아파야 돼요. 근데 대부분 거기서 포기한다 그랬잖아요. 50% 이전에서. 그래서 무통만 맞기도 전에 그냥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 갖고는 출산을 못 합니다. 그러면 산모가 통증을 적게 느끼는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저는 지금 제가 이거 쓰고 있는 방법은요. 산모들이
이완시키는 방법을 하고 있어요. 이완이 뭘까요? 힘 빼는 겁니다. 네. 힘 빼는 거. 근데 힘 빼는 게 쉬울 것 같지만요. 이거 못합니다. 막 산모가 진통하는데 자, 힘 빼보세요. 그럼 힘 빼지나요? 못 뺍니다. 네. 힘 빼는 거를 쉽게 할 것 같지만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힘 빼는 방법이 있어요. 산모들한테 힘 빼는 방법. 미리 네. 진통 때부터 저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시라 그래요. 그 집에서 연습하라 그래요. 유튜브 어디? 저 찬이 TV, 한번 네.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몰랐는데. 저 찬이 TV 유튜브에 들어가 보시면 검색을 예. 찬이 TV. 예, 한번 검색. 예, 검색 찬이 TV. 한번 예. 어머니들 검색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찬이. 거기 들어가 보면 제가 그런 통증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놨는데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첫 번째, 예, 호흡법. 이완 호흡. 자, 힘을 빼는 거라 그랬어요. 힘을 어떻게 빼느냐? 호흡을 잘해서 힘을 빼요. 이완 호흡. 그다음 이완 유도. 그러니까 뭐냐면 이완시키기 위해서 자율운동하는 게 있어요. 네. 이완 자율운동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완 유도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완 유도문은 제가 녹음시켜 놓은 이거 듣기만 하면 그냥 힘이 빠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를 계속 진통하는 동안에 들을 수 있게 해놨어요. 계속 듣습니다. 그 다음에 호흡은요, 느리게 호흡하는 겁니다. 천천히 들여쉬고 천천히 내쉬는 건데 이거를 다 할 것 같지만 이걸 잘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연습시켜서 남편분이 옆에서 이걸 호흡을 맞춰주라 그래요. 자, 천천히 들여쉬고 천천히 내쉬는 겁니다. 3초 들여쉬고 4초 내쉬는 거. 이것만 잘해도 남편분이 옆에서 하나, 둘, 셋, 자, 내쉬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이것만 해줘도 통증을 절반은 줄일 수 있습니다. 네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자율훈련하는 거, 이거는 완전 적극적인 방법을 하는 건데요. 이런 자율훈련하는 것도 여러분들 유튜브에 보면 제가 자세히 방법을 일러드렸어요. 여러분들 한번 요거 나리여성병원 닥터 찬이 TV, 요걸 들어가서 요 채널이. 네네네. 채널 맞아요? 네네, 맞습니다. 나리 여성병원 치시면 바로 네네네. 나리여성병원 닥터 찬이 TV. 네네. 이렇게 나리 여성병원 지금 구독도 많이 하셨거든요. 네네. 또 우리 매니저님께서 주소까지 올려주셨어요. 네네. 네.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이거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이거 호흡법, 자율운동, 이거 자율훈련 이것만 연습을 하셔도요. 진통 때 옆에서 산모가 막 소리 질러도 나는 소리 한 번 안 지르고 편안하게. 왜냐면 이완이 됐거든요. 힘이 쭉 빠져. 어떤 분들은 그러면 힘을 빼면 아기는 누가 나요?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힘을 줘야지 아기 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힘을 빼도 아기 낳습니다. 왜? 힘 빼고 있으면요. 아기는 자궁수축이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궁수축으로 아기는 내려오고 진행이 되는 겁니다. 엄마는 자궁수축돼서 우리 화장실 가서 대변 볼 때 체력이 센 사람이 대변 보나요? 아니죠. 네. 그냥 저절로 하고 힘이 주어지니까 저절로 나오죠. 네. 체력으로 다 아기는 대변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기도 저절로 밀어내는 힘이 저절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엄마 이것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힘을 빼고 이완하고 있어도 출산 다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갖고 가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런 자세한 또 영상은 나리 여성병원 유튜브 검색하셔가지고 구독 많이 통증 줄이는 방법, 통증 줄이는 방법 있습니다. 오셔가지고 구독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100명까지 좀 오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1080명이거든요. 지금 20명만 더 모실게요. 20명 빨리 구독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20명 부탁드리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 드리기 전에 돌발 퀴즈를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돌발 퀴즈. 자, 돌발 퀴즈입니다. 지금 제가 돌발 퀴즈를 낼 건데 정답을 맘스토리 카카오톡 채널로 이동하셔가지고 돌발 퀴즈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소리로만 들으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돌발 퀴즈를 한번 크게 외치고 시작을 할게요. 자, 돌발 퀴즈 시작하겠습니다. 돌발 빨리 모이세요. 돌발. 자, 우리 애기 기저귀 갈러 가신 분들, 식사하러 가신 분들, 지금 혹시나 화장실 가신 분들, 잠시 전화 받으러 가신 분들 빨리 휴대폰 앞으로, 모니터 앞으로 TV 앞으로 모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빨리 모이세요. 제가 이 정도로 외쳤는데 만약 본인이 돌발을 못했다 그러면 본인 탓입니다. 아시겠죠? 저는 열심히 했어요. 오라고. 자, 갈게요. 네, 시작합니다.
정답 아시면 마음속소리 카카오톡 채널로 이동하셔가지고 정답을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문제 나가겠습니다. 태아가 처져 있으면 조산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1번 맞다, 2번 아니다. 정답을 말씀해 주세요. 태아가 처져 있으면 조산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1번 맞다, 2번 아니다. 자, 문제 정답은 맘스스토리 카카오톡 채널로 이동하셔가지고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나리 여성병원 유튜브 1090명까지 올라왔습니다. 10명, 10분만 더 모아주시면 10명 모아주면 1100명, 딱 얼마나 멋집니까? 1100명. 10분만. 지금 이제 어차피 그 카카오톡 채널 이동하시려면 나가셔야 되거든요. 그 휴대폰에서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나가신 김에 나리 여성병원 구독 좀 눌러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1100명. 네? 저희, 네, 아시겠죠? 좀 저희 힘을 처져 있다. 처져 있다는 게 뭐냐고요? 뭐 저도 모릅니다. 네, 그냥 뭐 풀어주시면 감사드리고 틀려도 됩니다. 맞춰도 되고 틀려도 되고 대신 참여를 안 하시면 선물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참여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번 뭐 숫자로 하면 돼요. 숫자로 1번, 2번 선택하시면 됩니다. 숫자로 1번, 2번 숫자로 하시면 돼요. 숫자로 객관식이니까 번호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처져 있다니 내려가 있다 그런 뜻이죠. 네네네. 네. 자, 원장님 말씀드린 순간 1100명이 됐습니다. 1100명이 됐습니다. 네. 1100명. 1100명 됐네요. 네. 그래도 하신 김에 또 더 올려주시면 감사드릴게요. 네. 아시겠죠? 네. 정보 많으니까. 네. 자, 당첨 번호와 함께 본인의 번호를 꼭 적어주셔야 돼요. 본인의 번호와 함께 숫자 정답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벌써 올라오는 1100명 축하드려요 라고 올라오시네요. 네. 더 많이 감사합니다. 눌러주시고 더 많이 네. 눌러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오 했는데 안 돼. 뭐 1번, 2번 제가 객관식으로 불러드렸으니까 1번, 2번 다시 보내시면 돼요. 다시 보내세요. 본인의 번호와 함께 몇 번인지. 자, 대구에서는 니 왜 처져 있노라고 이러네요. 대구 기운이 없다는 뜻이나. 그렇죠. 니 왜 처져 있노? 이런 느낌이죠. 기운 없다를 받아들일 수도 있겠네. 처져 있다 이렇게. 근데 이제 밑에 있다 그런 뜻이죠. 맞죠? 그렇죠. 골반 내로 들어와 있다. 네, 내려와 있다. 애기 내려와 있다. 이렇게. 그렇죠. 애기가 내려와 있으면 조산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라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5초 뒤에 마감합니다. 5초 뒤에 마감할게요. 자, 이거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틀려들고 맞춰도 돼요. 5, 4, 3, 2, 1. 자,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장님, 태아가 처졌으면 조산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1번 맞다, 2번 아니다. 몇 번인가요? 네. 아기가 내려와 있을 때 대부분의 분들은 조산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과도하게 걱정을 합니다. 네. 근데 실제로는 대부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예. 정답은? 그래서 아니다. 그런데 이제 요거는 사실은 네. 딱 1번, 2번으로 가를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뭐냐면 아기가 내려와 있다는 것만으로는 조산이다, 조산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면 산모들 배가 처져 있네요 하니까 산모가 겁먹고 진짜 꼼짝도 안 하는 산모들이 있습니다. 조산할까 봐. 네. 근데 대부분은 그런 경우는 아니고요. 배가 지속적으로 아프다든지 또는 출혈이 비친다든지 아까 누가 이제 했는데 뭐 자궁경 부위가 길이가 짧아져 있다든지 이런 경우는 이제 물론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경우는 조산하는 거와는 상관없다. 네, 그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1번이라고 쓰신 분도 그 일부는 아마 그런 의미를 생각하셨다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 정답으로. 네. 저런 정답을 해. 세모가 있네요. 그래서 세모는 우리 어머님이 만드신 거라. 없는데 우리 바라샵에서 만드셨는데 일단은 됩니다. 이렇게 다 되니까 뭐 참여만 하셨으면 경품을 받아갈 수 있는 거니까 많이 다 정답이 괜찮습니다. 다 정답이고 다시 축하드리고 뭐 다 정답인데 뭐 따로 드리는 선물은 없고 그냥 기분만 좋아졌다. 다 맞췄으니까 기분만 좋아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 또 드려볼게요. 다음 질문이 둘라. 네. 둘라가 뭔지. 여러분들 둘라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둘라. 저희 병원에 지금 이제 둘라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한마디로 출산을 도와주는 사람. 그러니까, 이를테면
병원에서 일단 일반적으로 간호사가 하는 일, 의사가 하는 일이 있는데 네. 저희는 둘러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음. 출산이 훨씬 더 행복해지게 만들고, 그러니까 진통하는 동안에 산모를 편안하게 진통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출산 후에 엄마하고 아기하고의 관계 형성을 만들어줘서 출산이 훨씬 더 감동적으로 만들어주는 사람. 이걸 저희는 이제 둘라라는 그런 일을 하는 분들을 우리가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네. 이분들의 일이 굉장히 무궁무진합니다. 언뜻 보면 그 의사와 간호사의 하는 일로만 이제 출산을 볼 수 있는데, 이 둘라는 과거에 자기가 출산을 했던 분, 그리고 어떤 일정 교육을 받은 분들인데, 이분들이 입원하면서부터 아기 낳을 때까지 산모를 도와줍니다. 진통하는 동안에 산모가 이렇게 편안하게 아까 움직이고 활동한다 그렇죠. 그랬잖아요. 활동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그리고 그 산모가 아까 통증을 줄여주기 위해서 뭐 호흡법을 한다든지 자율운동 하는데, 이런 것들을 옆에서 도와줍니다. 그래서 산모가 대부분 진통하는 동안에 이 불안해하거든요. 그리고 힘들어하고 하는 게 뭐냐면 스트레스를 받고 출산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쉽게 포기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포기하지 않도록 산모 옆에서 계속 심리적인 안정을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아기 난 다음에는 아기가 나오자마자 엄마하고 분리되지 않게, 엄마하고 아기하고 스킨십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캥거루 케어 같은 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그래서 엄마가 아기한테 따뜻한 보살핌의 영향을 주게 만드는 거죠. 네. 그리고 아빠하고 아기하고도 캥거루 케어를 시켜주고, 우리가 감성수 목욕이라 그래서 엄마의 이제 자궁 안에서 양수처럼 따뜻한 그 감성수라는 물에서 엄마 아빠하고 같이 아기를 이렇게 첫 목욕시키는 감성수 목욕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둘라가 도와주면서 엄마하고 아기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존재입니다. 둘라에 대해서 네. 말씀해 주셨고요. 중간에 캥거루 케어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캥거루 네. 케어가 또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네. 중요한 이유가 뭔가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 캥거루 케어 아시죠? 캥거루 엄마가 아기를 직접 출산하자마자 안아주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산모 또는 그 아빠도 캥거루 케어로 인해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엄마가 아기를 안음으로 인해서 엄마는 굉장히 그 출산으로 인해서 이렇게 스트레스가 완화되고 네. 그런 호르몬이 분비되거든요. 그리고 그 통증도 줄어들고, 그래서 엄마하고, 그리고 이제 엄마한테도 아기에 대한 애착 형성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도움이 되지만, 사실 아기 입장에서 출산을 바라보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기 입장에서 출산을 바라보면요, 출산은 아기한테는 엄청난 스트레스와 압박이에요. 그러니까 자궁 안에 있는 아기가 바깥으로 나오는 게 출산이잖아요. 네. 근데 아기는 자궁 안에 있을 땐 굉장히 편안한 환경입니다. 양수 속에 있죠. 엄마한테서 영양공급을 탯줄을 통해서 다 받고 숨을 쉬지 않아도 돼요. 자궁 안에서는. 그렇게 있던 아기가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생존하는 거죠. 아기가 바깥에 딱 나오는 순간 아기는 뭐 해야 되냐면, 바깥 환경에 그대로 피부가 다 노출되죠. 그리고 눈에는 막 그 조명이 들어오고, 그리고 귀에 막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아기는 이제 그 호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기가 우리가 울면 건강하다 이렇게 하지만, 아기는 호흡이라는 게 굉장히 압박이고 스트레스일 수 있어요. 이 그렇죠. 억지로 숨을, 아기는 이제 스스로 쉬어야 되잖아요. 네. 숨을 안 쉬다가 이제 쉬는 거니까. 네. 그리고 이제 입으로다가 뭔가를 먹어야 되는 동작을 해야지 자기 생존이 가능해지는 게, 엄마가 분리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환경이 아주 급박하게 바뀌는 게 출산입니다. 아기 입장에서. 그래서 아기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엄청난 스트레스와 압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와 압박을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게 누구냐? 이게 바로 엄마와의 스킨십이에요. 이게 캥거루 케어입니다. 네. 그래서 아기가 엄마하고 스킨십을 딱 하게 되면 아기가 굉장히 안정을 빨리 찾아가요. 호흡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신체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심리적으로도 안정이 돼서 아기가 울지도 않고 편안해져요. 엄마하고 스킨십을 하면. 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엄마 아빠한테도 도움이 되지만 아기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건 모든 산모들이 반드시 해야 된다. 심지어는 제왕절개 수술한 산모들도 아기 낳고 나서 저는 캥거루 케어를 시켜줍니다. 어떻게 하냐면, 마취해도 등으로다 척추 마취하니까 수술실에서 아기 나오자마자 엄마하고 아기 만나게 엄마 목소리 들려줍니다. 아기 나오자마자. 그 다음에 네네네. 회복실에 나와서도
그 제왕절개 수술한 산모들도 엄마하고 회복실에서 캥거루 케어 시켜주고요. 엄마 그 감성소 목욕도 시켜주고 다 하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제왕절개 수술하든 자연분만하든 다 캥거루 케어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런 또 남편분께서 분만하는 순간을 본다면 어떨까요? 산모분들이 이제 내 분만 순간을 남편한테 보여주길 싫어한다고 말하는 산모들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거는 수치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로 인한 이점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출산할 때 남편이 산모 머리맡에서 손 잡아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밑에 아기 나오는 장면을 보는 건 아닌데 그 출산실에서 간접 경험하는 거예요, 남편이.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산모가 극도로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아기 나오는 걸 본다는 것 자체, 그리고 아기가 막 나오자마자 진짜 피 묻은 진짜 아기가 막 나왔을 때 그 아기가 나와서 그 울음을 터뜨리고 바깥 환경에 적응해가는 요 모습을 신랑이 보는 건 이거는 평생 한 번입니다. 근데 요 순간을 본 산모들, 남편들은요 대부분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충격적이죠. 이게 감동의 그런 이제 순간을 보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저는 생각해 보면 그런 남편의 경험이 아마 그 자기 와이프에 대한 그런 아마 신뢰를 굉장히 책임감을 갖게 되고 또 아기에 대한 남다른 생각을 갖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남편한테는 아주 어떻게 보면 한 번밖에 없는 아주 네. 중요한 소중한 그런 기회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사모분들한테 항상 반드시 이렇게 같이 하시라고 저는 그렇게 출산하는 순간을 같이 하라고 저는 그렇게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꼭 같이 네, 네. 한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너무 울었어요. 네, 남편분 네. 우셨다. 예, 엉엉 웁니다. 쉽게 낳네 이 하는 건 아니겠지. 그건 뭐 남편도 아니죠. 쉽네. 그거는 남편도 아니에요. 그건. 예? 안 그랬을 거야, 안 그랬을 거야. 네. 우리 남편은 왜 이렇게 묻은 놈이었을까요? 진통 오래 안 해서 그럴까요? 속으로 눈물 흘리지 그래서 않았을까요? 속으로는 감동을 받으셨을 겁니다. 예. 그래서 쉽게 낳네 이 하는 건 아니겠지. 재밌으시네요. 네. 그리고 다음은 또 요거 질문은 또 자연분만 그리고 네, 제왕절개 수술 뭘 해야 할지. 네네. 또 없는 가장 아마 여러분들이 자연분만 제왕절개 수술이 뭐가 좋냐 뭐 네, 이렇게 또 맞아요. 질문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장단점이 있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자연분만하면 진짜 긴 시간 동안 진통해야 된다는 거고 불확실하잖아요. 이렇게 진통하다가 수술하면 어떻게 하나 뭐 이런 이제 불확실성 때문에 이제 두려워하고, 제왕절개 수술하면 수술 마취 뭐 안 깨어나면 어떡하나 뭐 이제 이런 생각 누구나 하죠. 그리고 이제 수술 후 통증 심하지 않냐 뭐 이제 이런 걱정을 하면서 다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자연분만을 하면 장점은 아까 얘기했듯이 자유롭게 아기를 만날 수 있고 접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잖아요. 제왕절개 수술은 그게 이제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제왕절개 수술도 아까 얘기했듯이 조금만 정성을 기울여 노력을 하면 도와주면 제왕절개 수술에도 얼마든지 엄마하고 얘기하고 접촉의 기회를 만들어서 캥거루 케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낳는 게 좋다 나쁘다 이게 아니라 자연분만을 해도 엄마하고 얘기하고 낳자마자 떨어져 갖고 접촉을 못하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예, 장점을 살린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자연분만을 해도 제왕절개 수술해도 충분히 그 캥거루 케어처럼 엄마가 아기에게 스킨십을 만들어주고 그런 애착관계 형성해 줄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뭐가 더 좋다? 이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탱탱이는 둘 다 무섭다고 뿅 하고 나올 수는 없나? 네, 다 겁나죠. 네, 둘 다 무서워요. 뿅 하고 나올 수는 없나? 유유유. 네. 뿅 하고 나올 수는 뱃속에 있을 때가 제일 좋아요. 라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제왕하고 다음날부터 걸어서 다 했어요. 네, 맞아요. 다 자연분만 하고 가능합니다. 싶으면 마음대로 되진 않더라고요. 네, 라는, 맞아요. 답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원장님하고 많은 얘기를 나눠봤는데, 원장님 벌써 시계를 보시면 3시가 벌써 넘었어요. 이렇게 지나갔어요. 시간이 정말 빠르게. 예, 정신없이 지나갔네요. 네, 그래서 이제 또 우리 원장님 더 많은 또 답변과 이렇게 강의를 청하고 싶지만 이제 또 가셔야 돼가지고요. 네. 가시기 전에 또 마지막 인사 말씀 한번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 많은 질문에 다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좀 아쉽고 그런데 저는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출산에 도움이 돼서 여러분들이 너무 과도하게 걱정하고 그러지 말고 지금 좀 다소 불편한 거는 나만 불편한 게 아니라 모든 산모가 다 불편하다. 그러니까 조금만 견디고 가자. 이렇게 이제 임신 기간 동안을 보내시고 출산은요 자연분만 하려고 노력했는데 안 돼서 수술했다. 너무 그런 거 실패감 이런 거 가질 필요 없습니다. 출산은 건강하게 출산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엄마하고 아기하고의 그런 애착 형성을 위한 스킨십 많이 갖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에 대한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하게 출산하세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셋째 생김 나리 병원 갈래요 라는 채팅도 올라오고 있고 벌써 끝인 네. 거예요. 네, 벌써 시간이 정말 빨리 흘렀습니다. 네, 원장님 마인드 최고신 것 같아요 라는 하트 한번 올려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혹시나 유튜브에 나리 여성병원 치시면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오늘 강의 후기도 많이 작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또 반응이 뜨거우면 우리 또 원장님 다음에 또 뵐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죠? 또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죠. 네. 유튜브 구독 많이 해주시고 하트 많이 올려주시고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보다 느린데요? 아까보다 추후에 상담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 빨라가지고 지금 답변을 해드리고 싶은데 혹시 노래방만 이용 가능하냐고 어떤 분이 지금 네. 노래방만 잠깐만 부르고 가면 안 되냐는 그거는 따로 이제 오셔서 합의를 보세요. 아시죠? 합의를 보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하트 많이 올려주시면서 네, 고맙습니다. 광고 보고 그래서 우리 원장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